안녕하세요. 튜닝 초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준 SNS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 보면서 한 일부는 멍하니 바라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기계적인 이 가공의 이 형상의 이 색상의 아름다움이랄까? 좀 미친놈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차량의 제동 성능과 관련된 브레이크에 대해 논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킥보드, 자전거 등등 사람의 탈 것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동을 담당하는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고 브레이크를 강화하는 방법,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미있어. 먼저 브레이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발로 페달을 밀고 페달에 연결된 로드가 밸브를 밀어내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유압이 각 바퀴 캘리퍼 피스톤으로 전달되고 피스톤이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내 로터를 잡아서 물리적인 마찰력을 만들어내 제동이 되는 것이죠. 참 쉽죠? 이런 물리적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물리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전공은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을 알아봅시다. 제동력을 구분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렵죠? 그럼 쉽게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제동력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선 마찰 면수 곱하기 2 패드 마찰력, 캘리퍼 피스톤 단면적, 텐덤 마스터 실린더 생성 압력 곱하기 마찰면 유효 둘레. 근데 여기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마찰 면수 그리고 텐덤 마스터 실린더 생성 압력은 저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하고 패드 마찰력 뮤 값을 올리거나 캘리퍼 피스톤 단면적 피스톤 단면적이 요만한데 여기서 대용량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피스톤 단면적이 유사한 피스톤 개수를 늘린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말하는 2P, 3P, 2P, 4P, 6P 이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유효 둘레는 마찰면의 면적을 늘리는 디스크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하는 것이죠. 제동력을 늘리는 방법 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 마찰력 개수가 높은 패드로 변경하는 것이죠. 국내 브레이크 패드 우수 업체인 상신브레이크의 하드론 브랜드 사양을 보겠습니다. 수치가 높고 직선일수록 좋은 패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드론께 제일 좋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겠죠. 우선 마찰 개수 값이 가장 높고 그 말은 제동력 부분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온도 변화에도 그닥 민감하지 않고요. 대신에 마찰 개수가 높으면 재질 자체가 분진이 많이 날릴 수 있는 철가루가 많이 포함된 패드이기 때문에 휠이 브레이크 분진으로 금방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날 가능성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바꿨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게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드 자체의 재질과 그 다음에 마찰 개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잘 알아보고 패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서기만 하면 됩니다. 재미있어. 패드를 바꾸는 것은 돈을 썼지만 제동력을 강화를 분명히 했지만 간지는 없네요. 아쉽네요. 그 다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순정 디스크에 캘리퍼만 변경하여 피스톤 단면적을 늘리는 것이죠. 대신 순정 디스크에 호환되는 튜닝 캘리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캘리퍼는 포피부터 간지가 나죠.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튜닝 캘리퍼들이 대부분 포피죠. 그리고 가성비라 불리우는 TTS V 차종의 브렘보, 포피, 6P
캘리퍼 한번 보시죠. 야, 이거 6P는 진리죠, 진리. 제가 사진을 몇 번을 봤지만 정말 기깔납니다. 이래야 이제 비용을 쓴 보람이 있죠. 꽉 찬 느낌이 정말 잘 세워줄 것 같은, 정말 잘 세워줄 것 같은, 막 그냥 꽂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이게 브레이크지, 이게 브레이크야, 이게. 경고. 하지만 피스톤 개수가 늘어난다고 피스톤의 단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6P보다 4P가 피스톤 면적이 넓은 제품이 있고 2P보다 대용량 1P가 면적이 넓은 경우도 있습니다. 튜닝하려는 브레이크 사양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지가 나잖아, 간지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비싼 게 로터와 패드 마찰 유효 둘레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디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가 비싸요. 디스크가. 순정 디스크를 마찰면이 더 큰 디스크로 변경. 근데 왜 캘리퍼보다 이게 비싸냐? 캘리퍼는 약간의 돈을 쓰고 좀 큰 간지를 얻는가 반면 경량화에 대한 이점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돈을 많이 쓰고 간지는 약간 얻지만 경량화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연비, 전비,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쓴 만큼 연비가 좋아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아니면 전기료, 충전료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터도 같은 소재 1피스냐 아니면 경량을 위한 2종 재질의 1피스냐 아니면 아예 두 개가 따로, 그러니까 벨 하우징과 디스크 아우터가 구분된 2피스 경량형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제동력은 역시나 패드, 로터, 캘리퍼 이 세 개를 다 바꾸는 거겠죠. 대부분의 브레이크 튜닝 상품들은 최소 2개 이상의 묶음으로 판매 및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P 캘리퍼, 거기에 대구경 디스크 또는 6P 캘리퍼, 더 큰 대구경 디스크에 레이싱 등급 패드, 이런 것들이 제동력은 정말 최고지만 지갑은 가벼워지는 마법. 또 하나의 소음도 같이 얻을 수 있죠. 대신 차는 겁나 빨라집니다. 경량화로 인해 바퀴 굴리는 데 들어가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로터를 같이 바퀴 굴리는 데 힘을 들이는 거에 반해서 가벼운 로터를 돌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경량화를 위해서 바퀴를 굴리는 데 힘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더 크고 더 잘 서는데 더 가벼워. 이 말은 브레이크 튜닝을 하면 돈을 쓰게 되고 당연히 지갑의 경량화가 같이 오죠. 거기에 간지를 얻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비, 전비 개선, 그리고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는 부분이 있죠. 이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제가 바라는 튜닝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뭐 경량화, 뭐 연비, 전비 개선 효과, 이것보다 나의 지식이 쌓였다.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나의 지식이 쌓였다. 와우. 그럼 브레이크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죠. 튜너분들의 예산 상황과 목적에 맞게 튜닝을 알아보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레이크 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테슬라 모델 3 튜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